네, 지난 3일 부산진 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대리 수술을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명과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일단 이번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 수술,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를 하도록 의료 행위를 지시한 대리 수술, 이 두 개를 이제 처벌하는 입법이고요. 이제 대리 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 준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유령 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근데 이 무면허 대리 수술을 이 불법 수술이 아닌 그냥 일반 수술장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관행적으로 대리 수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을 했다. 이러면 이제 의료기기 하는 법을 시연을 해주거든요. 그 환자를 직접 놓고 의사가 아닌 의료 회사에서, 의료기기 제조 회사에서 파견된 뭐 실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뭐 시연을 하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유령 수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의사 한 분이 다 모든 수술장에 이런 거를 커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의사도 이제 바뀌고 누가 이제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이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무면허 대리 수술과 별개로 유령 수술도 범법 행위는 맞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유령 수술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의료인이 왔다고 해도 적법한 의료 행위다. 다만,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의사랑 수술을 할지를 계약 내용으로 정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갈 때 뭐 이 선생님이랑 수술하는 겁니다 라고 계약서를 써서 날인을 찍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이제 하시기도 하고, 뭐 이게 대형 병원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원장님이 한다 또는 이제 교수님이 한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교수님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레지던트나 뭐 아니면 펠로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의료계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입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관행이 대폭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령 수술은 이제 환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동의한 자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하는 이제 수술을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이제 의료행위, 범죄행위도 이제 속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사기죄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명시하지 않고 쓰진 않지만 어쨌건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동의서를 받을 때는 내가 이제 진료를 받았던 내가 할 의사는 이제 이미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상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이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좀 비일비재한 행태가 좀 줄어들까요? 사실 저희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형량을 뭐 2배 정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강력범죄는 50% 증가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정책이나 형법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꼭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자들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예측을 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위화적, 이게 위협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하면 너 크게 처벌된다, 이런 효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리강령 첫 번째 조항을 보시면, 의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사람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며 헌신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세 번째 조항을 보시면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이제 유령 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 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 수술과 이제 대리 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른바 환자 안전 3법, 뭐 수술실 CCTV 설치나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그동안 이제 의료계 관행들로 치부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의료인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의료계 종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징계가 좀 가볍긴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법조인에게 부과되는 윤리 의무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윤리 의무, 법적인 의무가 더 가볍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서 더 처벌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의료 현장과 현실을 조금 감안을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입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세밀한 안배까지는 하고 있진 않고 환자의 목소리다, 국민의 목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 입법을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는데 좀 후폭풍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점점 안전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는 저는 이제 이론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법안 같은데 그럼 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야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돼서 그 CCTV 녹화 장면을 어떻게 유출할지 모르는 것과 이렇게 빠르게 이제 졸속으로 처리되면 이제 졸속 법안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라든지 이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이 야당 국민의힘의 이제 서정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올라온 배경도 한편 많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이제 자칫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악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술실 이제 출입구 이제 CCTV는 이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도 수실 내부의 이제 CCTV에 대해서는 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제 관계자들의 이제 역시 공청회를 열려서 같이 이제 논의를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하자는 입장인 거고 이 법안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는 저는 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공청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두고. 이외에 좀 의료계가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안이 정부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해석은 약간 확대 해석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은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좀 더 윤리의식이나 처벌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는데 의료계는 이제 그러면 우리를 규제를 하는 거냐 이 산업을 규제를 한다 의료인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연내에는 통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문 직종을 딱 찍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뭐 중점 입법이나 또는 이제 민생 입법이나 그렇게 그런 이제 뭐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법률들에 비하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의료계의 큰 흐름은 규제 강화예요. 규제 강화와 환자의 권익 보호가 이제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국가 재정이 점점 이제 고령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 의료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의료계가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넣어서 뭐 좀 더 현실에 맞게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지는 향후의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보면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뭐 일반인들에 비해서 미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생명과 직결될지도 모르는 또는 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아닐까요?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